(2018년 8월 11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제909 인천신항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수출 나가는 컨테이너 야적장인 줄 알았는데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쓰레기가 그 안에 꽉 쌓여 있는 거죠. 쓰레기가 뒤섞여다 보니까 썩잖아요. 썩고 산화되고 자연 발화로 해서 저희도 수시로 거기를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근데 화재가 나서 연락이 와서 현장을 가봤더니 무려 5천여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음자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에 둘러싸인 이곳은 사실 국유지였습니다. 쓰레기장도 아닌 이곳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건 폐어구인데 폐그물. 네, 폐어구, 어망. 이쪽은 생활 폐기물 또는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수명이 다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고. 재활용도 되지 않는 폐기물을 왜 이곳에 모아둔 걸까요? 만 톤을 실어서 베트남 공장에서 거기서 그걸 폐비닐을 갖고서 기름을 짜내요. 자원화한다는 거죠. 석유 화학 추출물이라 본인들은 가지고 계면 거기서 자원화시킬 수 있다고. 31년 경력의 폐기물 업체 사장님은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이런 걸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출용 컨테이너 안에도 버젓이 폐기물은 있었습니다. 재활용이라고 만약에 수출한다는 것은 이건 범죄행위예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로 폐기물이 불법 수출된 것입니다. 컨테이너 한가득 쓰레기뿐이었습니다. I was shocked. I was shocked because it was a ship full of garbage. 이번 홀더에 남아있는 오리지널 레진백 중에서 샘플링 시작하겠습니다. Go ahead, please. 재활용으로 위장한 폐기물.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불법 쓰레기 수출국 코리아. Permit, nung tinignan nila hazardous, kaya they are now coordinating with DNR.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숨어있던 검은 뒷거래의 진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ang nakapasok sa atin ay isang barko ng basura. 대한민국이 저질렀던 불법 쓰레기 수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를 만난 곳은 한 해운회사였습니다. 한때 벌크 선박 한 척을 갖고 있던 선주였습니다. 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배예요. 이게 크리스티나예요? 네. 약 6천여 톤 무게의 벌크 선박 크리스티나호에 화물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나가는 바나나가 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 깔 수 있는 우든 팔레트는 사실은 받는 국가에서 꺼려하고 있다. 그러니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화물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화물은 총 2,500톤이었습니다. 선적 당시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던 화물은 비닐로 단단히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숨겨서 뭐 이거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때 누군가가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통관 다 돼 있고. 2017년 1월 13일 밀봉된 화물 외에 또 다른 수출 화물까지 모두 5천여 톤을 실은 크리스티나호. 순조로운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필리핀. 그중에서도 세계적인 휴양지 세부였습니다. 필리핀 여행지 중에서도 세부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섬입니다. 2017년 1월 20일 세부 국제항에 정박한 크리스티나호. 하역하는 도중 그만 화물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이거는 정말 재활용?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다라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져 있더라고요. 세부에 도착한 이후 크리스티나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는 세부 국제항으로 향했습니다. The boat, I found the boat there. Where the boat was, the blue. 당시 세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It was grinded, household garbage, medical waste, food waste, but really foul smell. Yeah, I was 100 meters away and I could smell that it was really bad and my throat was itching. I was shocked. I was shocked because it was a ship full of garbage. 세부 지역 환경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영상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던 화물의 충격적인 실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뜯겨진 비닐 밖으로 나온 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서 익숙한 글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If it's something to be recycled, it shouldn't be smelling that foul, and it shouldn't be scattered on the ground. It shouldn't be left behind. 세부에 쓰레기가 수입됐다는 소식은 곧 현지 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ng Bureau of Customs Cebu sa South. January 20 nang dumating sa Pier 4 sa Cebu City mula sa Seoul, South Korea ang cargo ship na idineklarang naglalaman ng wood chips at resins.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동네에 문제의 폐기물을 쌓아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마을 공터였습니다. From there until there, whole area has been dumped. So yung yung masangsang talaga yung amoy. Then mas maraming langaw pag kumakain kayo doon. I don't know, ang dami talaga yung basura dito, ang taas. Yung wooden chips na dinala nila, mas mataas pa yata yung kakuan. 공터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이들은 당시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밥 먹을 때 냄새가 너무 심했고 벌써 너무 역겨운 냄새 오르고 맞아가지고 거의 아플 지경이었고. Nakita mo ba na saan daw galing yung basura na yun? Korea kasi may, di ba yung Korea may malaki na mga circle tapos ganyan. Ganyan niya kasi yung writings doon sa mga plastic na nakaano, parang ginigiling nila. K-팝을 좋아한다는 딸은 마을에 쓰레기가 들어온 이후 한국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Hindi pa nila tinapunan, okay lang naman. Pero yung tinapunan na parang ganun na, parang inanan lang nila yung Pilipinas. Ang Korea is malinis na country. Dito na siguro kasi third world country lang naman ng Philippines. So, 수출업체가 신고한 수출 품목은 재활용 폐합성 수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Ngunit nang inspeksyonin ito ng mga opisyal 하지만 필리핀 환경부는 수출업체에 신고와는 달리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위장한 불법 폐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샘플을 직접 채취해 조사했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What we saw were mixed of garbages like napkin, diapers, assorted plastics, then sirens. Most disgusting is the odor. I cannot stand the smell. It's actually very emitting the kind of odor you cannot really stand. Even if sometimes you can even vomit. 분석 결과 필리핀 환경부는 화물 상태가 고르지 않고 혼합된 상태며 수입 금지 화물까지 들어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나 호의 화물을 즉시 한국으로 반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에 따라 유해 쓰레기나 생활 폐기물 등은 수입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체들이 신고를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재활용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죠. 종합 재활용 업체로 등록된 A 수출업체는 위장 폐기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모든 책임을 선주에게 돌리고 운송비조차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아주한테. 답이 없어요. 똑같은 답. 그 송아주한테 그 질문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게 실려 있냐고. 그렇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럴 리가 없다. 필리핀 정부의 반송 요구로 크리스티나 호는 하역한 폐기물을 다시 싣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폐기물은 사라졌지만 세부는 해당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필리핀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금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폐기물은 어디서 온 걸까? 선주가 실은 화물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흰색 비닐에 돌돌 말려있는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랩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랩핑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주항에서 선적을 하게끔 돼 있었죠. 해당 폐기물을 제주에서 실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트럭 사진인데 이 화물을 싣고 있어요. 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회천 매립장 위를 꽉 채운 뭉치들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뭉치가 만들어진 곳은 1km 거리의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센터 주변으로는 쓰레기차들이 끝없는 행렬을 이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제주시 산하 북부환경관리센터. 소각장에서 제주시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수거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여기 와서 본때 비우면은 소각하는 거죠. 수각장이에요. 여기가 소각, 제주시에 있는 생활 폐기물이 다 소각되는 곳이라고. 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비롯해 센터로 들어오는 쓰레기는 약 200여 톤. 그중에 소각로로 들어가는 120여 톤 외에 나머지는 따로 분류 작업을 합니다. 바람을 집어넣는 저쪽 안에서 네네. 바람을 집어넣는 데는 비닐로 가볍다는 가벼운 거는 멀리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무거운 거는 바람이 가벼운 쓰레기들은 분쇄 처리된 다음 뒤섞인 상태에서 바로 압축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얘가 지금 압축시키는 중이에요? 얘가? 아, 여기 지금 있는 이 물. 예. 마지막으로 비닐로 여러 번 감싸면 끝. 그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비닐 뭉치 한 개 무게가 약 1톤에 달합니다. 시간당 정상적으로 했을 때 한 11개, 10개, 11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9톤. 쟤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뭐 폐합성 수지라고도 하고 뭐 여기 직원들은 여기 흐르내주는 뭐 압축 포장물이라고도 하고. 허가를 받으신 건 언제예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시청 관계자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재활용 처리 업체에 글로 나가는 거죠. 그럼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이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저게 재활용이 된다고? 예. 발전소나 뭐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연료로 나가는 거고. 제주도는 공공연하게 생활 쓰레기로 고형 연료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압축 폐기물이 곧 고형 연료라는 것입니다. 고형 연료는 이물질에 없는 깨끗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분쇄, 세척,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계별 가공을 거쳐 떡가루처럼 나오는 이것이 바로 고형 연료. 보일러나 시멘트 공장 등 발전소에서 보조 연료로 쓰이는데 고형 연료를 태우며 나오는 열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북부 환경관리센터에서 생산한다는 고형 연료는 과연 어떨까? 단지 무게만을 따져 선별하고 분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척과 건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자들은 압축하는 과정에서 물이 빠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압축 비닐 속 폐기물 상태는 제주시 측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이게 누렇게 흘러내린 자국들이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게 안에 음식물이나 유기물이 있다 보니까 부패를 하게 되고 부패하면서 이제 침투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침투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폐합성 수지가 아닌 소각해야 할 폐기물이란 뜻입니다. 폐합성 수지면 냄새가 나더라도 사실 뭐 좀 이렇게 뭐 어쨌든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류의 쓰레기의 냄새가 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기물이 부패해가지고 나는 냄새가 나니까 이 안에 음식물이 들어갔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제주시가 압축 폐기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어느새 매립장에 방치된 양이 무려 5만여 톤에 이릅니다. 2016년 환경관리공단은 압축 폐기물이 고형 연료로 적합한지 검사했습니다. 싸면은 물이 이제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이 그렇게 이제 빠지진 않거든요. 저희 검사 기준이 이제 10%입니다. 10%. 네. 10%면 종이 우리 쓰는 종이가 10%거든요. 시료를 저희가 떴습니다. 떠서 이렇게 그 시료를 맡겼고요. 당연히 이제 불합격이 나왔는 겁니다. 최종 불합격 판정. 제주시가 의뢰하고 결과도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세척, 건조 과정이 없다는 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활용하려고 했던 제주시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고형 연료가 되려면 연료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외부에 팔 때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연료인데. 근데 돈을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처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지난해 제주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용량이 한 130톤 정도밖에 소각을 못해서 나머지 한 7, 80톤은 고형 연료로 생산하고 있는데. 자, 고형 연료 얘기 나왔으니까. 고형 연료 저겁니까? 저 하얗게 저 둥그렇게 만들어진
저거 어디 가서 고용연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압축 쓰레기 더미죠. 그거 고용연료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 저희 고용연료라고 말을 하는 게 되면 고용연료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저걸 소각해야 되는 압축 쓰레기 더미. 더 이상 허울뿐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거기는 가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그냥 심각하다. 근데 이제 그 심각성들을 좀 더 제주도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제주도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그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활 폐기물이자 소각해야 할 제주산 압축 쓰레기가 어떻게 세부까지 건너가 무리를 일으켰던 걸까? 세부로 가는 2,500톤의 압축 폐기물은 다른 곳이 아닌 제주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제주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출할 거라는 걸. 국내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죠, 제주시. 제주도 수출되는 건 모르고 국내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제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는 북부 환경관리센터의 경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31일 시청은 폐기물 처리와 운반을 위한 용역 공고를 냅니다. 입찰에 성공한 A업체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2017년 2월까지 압축 쓰레기 처리를 맡았습니다. 결국 폐기물 처리 계획의 시작부터 최종 책임 모두 제주시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이거 문건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해당 업체가 낸 제안서에는 처음부터 제주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출을 한다고 이미 제안서에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제주에서 수출하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청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소가 세부인 것도 알고 계신 거죠? 세부 사건 이후 제주시는 단 한 번도 폐기물의 실체와 수출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출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묻히겠습니다. 안 버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제 그냥 승인해주 여기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냥 승인해준 거죠. 끝난 걸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네, 인정합니다. 좀 살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수출업체가 계약한 물량이 더 있습니다. 처리 비용으로 계약한 금액만 약 1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자꾸 이제 그 폐기물 수입 제한을 한다. 네네. 강화시킨다.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거를 국내에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국내로 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입니다. 행방을 알 수 없다던 8천여 톤의 폐기물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로 군산항 근처 한 물류 창고였습니다. A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무려 2년 동안이나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수출용 폐합성 수지라고 해서 들어와서 폐기물인지 모르고 허가도 받았고 뭐 환경부 신고랑 폐관도 받았다. 당장 처리가 급하다는 이유로 이웃나라의 쓰레기를 버리고 M1 땅에 방치하기까지. 구멍 뚫린 폐기물 관리에 부끄러운 현 주소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17년 3월) 한국으로 되돌아온 크리스나호에는 온전한 형태의 압축 폐기물 1,500여 톤이 남아 있었습니다. 2번 홀더에 남아있는 오리지널 레진백 중에서 선미 부분에 있는 백 중에 하나를 샘플링 시작하겠습니다. Go ahead, please.
세부항에서 하역 당시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화물입니다. 아주 단단히 압축된 레진인데 습기에 곰팡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는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증거 영상 속 폐기물은 육안으로 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환경부와 평택세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젤 협약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폐기를 하든지 이제 수출입이 가능한 물품이니까 반송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업체나 환경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다시 국내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일까? 당시 부두에는 문제의 화물을 둘러싼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애들이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재포장되어가지고 다시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터진 화물의 경우 다 소각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예쁘게 포장돼 있었던 폐합성수 통백 같은 경우 수출을 다시 한 거죠.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호의 손주는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화물을 가지고 이런 배로 얼마만큼의 물량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9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으니 우리한테 비용을 달라. 세부로부터 반송된 폐기물 중 1,500여 톤을 다시 수출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수출업체는 그 사이 업체명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나갔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 포트 이름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민다나오. 여기가 민다나오에 예. 있는 항이에요? 예. 낯선 이름의 빌라누베아시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세부에서 돌아온 폐기물이 재수출됐다는 그곳. 그런데 이곳은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곳입니다. 유해 쓰레기를 불법 수출해서 나라 망신시키는 사람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속여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던 정작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역시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었습니다. 작년 말 필리핀에 한국산 쓰레기가 발견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슬람 반군 단체와 정부군이 40년 넘게 전쟁을 치렀고 현재까지도 계엄령이 선포된 민다나오 섬. 종종 테러가 발생하는 이곳에 세부에서 돌아온 제주산 폐기물이 재수출된 것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 들어갈 수도 내부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관 측 관계자와 다시 찾아갔습니다. Because they have to look for a very isolated area to just dump it anywhere. Right. Easy to conceal. Right. Easy to hide. Okay, so it's so sad they have chosen this place.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도착한 한국산 폐기물. 수입업체 측은 담장을 세워 출입부터 통제했습니다. 마침 부지 관계자를 만났지만 이들은 촬영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관 관계자와 함께 반대쪽으로 다가갔습니다. There. That's the garbage. Yeah, so many garbage. And the owner. 담장 위로 솟아오른 약 5,100여 톤의 쓰레기 더미. 그중 일부는 제주산 폐기물이자 세부에서 반송된 불법 쓰레기입니다. Inside, it's a different sizes of plastics, soil, woods, batteries, some diapers, hospital waste, cell phone batteries, charger, something like that.
민다나오 섬에 한국산 폐기물 투기 사실이 처음 드러난 건 필리핀의 환경단체가 촬영한 내부 영상 덕분입니다. 2018년 12월 공개한 영상 속에는 한국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Korean milk. Makasikat sa kanila to. 30-30. 한국산 폐기물은 2번에 걸쳐 민다나오로 들어왔습니다. 불법 폐기물 1,200톤을 실은 51개의 컨테이너는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컨테이너 안 생활 폐기물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작년 초 A업체가 온갖 쓰레기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얘기였습니다. 아대로 포장해라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포장을 왜 해? 그거 갖다 가공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하면 이미 끝난 건데 이미 그거 불법이잖아요. 아 그거 안 되는 것 같다. 직접 돌더라고요. 영세한테를 돌아가지고 마대를 달아주더라고요. Synthetic plastic flakes, something like the declaration should look something like this. Okay, it should be look pure white and 100%. No any other material. So it is very shocking because this is the biggest garbage that entered the Philippines. 제주에서부터 민다나오까지 생활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보낸 A업체는 재활용 공정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보낸 게 아닌가요? 생활 쓰레기라. 생활 폐기물도 골라서 쓰면 다 자원 재활용이 돼요. 필리핀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A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수입업체의 한국인 대표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고 누구 눈에는 재활용품으로 보인다. 제 눈에는 재활용품으로 보여요. 재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를 넣어서 이런 가마솥에다 넣어서 결국은 냉각 장치를 거쳐서 기름이 나와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내부 영상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온 물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쓰레기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재활용 가능한 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분쇄되지 않고 그냥 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30% 정도가 되고요. 재활용 제품을 가공해 기름을 만든다는 수입업자. 그의 주장과는 달리 수입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내부에 마련된 설비 역시 부실해 보였습니다. 설비가 완벽하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발전소 허가 받았는데 사실은 발전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계가.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설을 해나가는 것이지. According to the rules, there should be before they import plastic synthetic flakes, there should be a facility here, equipments prior to importation. But what they did is they import first, then there's no facilities, so there's no intention to recycle the importation. It's just a dumping site. 야적장으로부터 겨우 20m 인근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악취로 고통받았지만 그 누구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Juan, maraming puno, maraming niyog. Tapos maganda. Hindi katulad ngayon, madumi na. Wala na mga kahoy. Ano daw gusto niyang gawin diyan sa basura sa loob?
Ibalik saan? Saan ibalik sa Korea. 하루아침에 한국 쓰레기장으로 변한 마을. 맨발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폐기물이 불법 수출된 것은 필리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막히면 필리핀으로, 필리핀 막히면 방글라데시로, 방글라데시 막히면 그런데 캄보디아 가고 이게 그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배를 또 보고 있어요. 법도 양심도 저버린 채 돈이 되는 폐기물, 그것만은 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해본 솜씨가 안 해.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불법 쓰레기 사냥꾼. 쓰레기는 쌓아둔 채 돈만 들고 사라지는 그들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제작진을 만나고 싶다는 한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항. 그는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게 있다며 우리를 바다로 안내했습니다. 평택 내항에서 직선 거리로 10km 떨어진 바다 위. 그곳에 김 씨 소유의 바지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3,000톤) 규모의 바지선. 그곳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올라가나 이거 찍으면 돼요. 이거 실어놓은 거니까. 예. 실어가지고. 배 위를 가득 채운 것은 온갖 형태의 폐기물이었습니다. 대화로 폐 비닐을 실어가지고 벌크산에다 옮겨 실을 거다. 그래서 필요하다. 응? 그래가지고 필요해. 무려 1000여 톤에 달한다는 폐기물은 대부분 파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흉물스러운 쓰레기산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채로 시간이 흐른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열쇠도 잠궈놓고 했으니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쇠 잠궈놨으니까. 이거 누가 잠근 겁니까? 배 빌려간 놈이. 예. 바지선에 쓰레기를 실은 이는 공시성을 가진 폐기물 수출업자였습니다. 근데 돈 안 주고 나서부터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그 내용 주면서 보내고 뭐하고 그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지금. 뭐 이게 이렇게 짐 실어놓고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지. 아 천불이나 사다만 보. 지난해 여름 화재가 발생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인천 송도 909의 비밀. 미음자 형태로 막아놓은 컨테이너 안에는 불법 폐기물이 가득했습니다. 무려 7,000여 톤의 규모였습니다. 이건 폐허구인데 폐그물. 네, 폐허구, 어망. 이쪽은 생활 폐기물 또는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수명이 다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고, 이거 보세요. 이건 무슨 건축용 아닙니까, 그죠? 접착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건축 폐기물이에요. 이런 목재 같은 거, 장판. 이곳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장본인 또한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폐비닐을 모아다가 베트남에 수출을 한다. 잠깐 야적할 장소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대표는 그냥 예요. 군산, 익산, 인천, 당진, 평택강까지 10,000톤이 넘게 쌓인 폐기물은 모두 한 사람이 버린 일입니다. 근데 돈 안 주고 나서부터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폐기물 수출업계에서 제법 유명하다는 공모 씨. 그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 주소를 찾아갔지만 비슷한 간판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이 건물에 대하 리사이클이라는 업체가 그 회사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 자체 없어요. 그게 대하 리사이클 무슨 그런 회사가 여기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대하 리사이클 돈 때문에 오시는 분이 다 1년에 한 3번 됩니다. 다 또 서울 쪽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련 업체 역시 주변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건물에 대하 리사이클이라는 아니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는데. 혹시 여기 혹시 오래되셨어요? 10년. 10년. 오랜 추적 끝에 그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지금 군산에 계시나요? 예, 군산에 있습니다. 그가 쌓은 폐기물이 정말 수출 가능한지부터 물었습니다. 식물이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수출합니다. 나는 경험치에 의해서 이렇게 수출해와가지고 나는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남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폄하를 하나 이거예요. 자신은 폐기물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수천 톤을 컨테이너로 베트남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그가 내민 많은 수출 신고서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배가 출항하면 도착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베트남에 있는 그 지사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이건 도착합니다. 통지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거 자기는 모르는 거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인수 거부를 의사를 밝혔어요. 공 씨와 계약한 업체는 물류업체와 선사까지 포함해 16개 업체나 됩니다. 문제는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베트남 항구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바이어도 실질 바이어는 한국 사람이에요. 짜고치는 고소일 가능성이 너무해요. 수입업자인 한국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수입업체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Không phải hả? Không phải, đây công ty Trung Quốc, đây công ty Trung Quốc. 수입업체는 사실상 이름뿐인 회사였습니다. Hiện tại công ty nó không hoạt động ở đây, nhưng ổng lại không xin được cái giấy phép nhập phế liệu về. 베트남에 묶여있는 컨테이너만 184개. 천정부지로 오르는 보관료 때문에 업체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찾아가니까 이게 1억, 2억, 3억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건 이상하다. 이건 사기다. Việt Nam và nhiều nước Đông Nam Á khác có nguy cơ trở thành điểm tập kết rác thải công nghiệp của thế giới. Đáng lưu ý, đây không phải là lần đầu hàng nghìn container phế liệu bị tồn đọng tại các cảng, còn doanh nghiệp nhập khẩu thì biến mất. 최근 베트남 정부는 불법 폐기물 수입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현지에서 일부 피해 업체들이 공 씨의 컨테이너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 폐기물이었습니다. 딱 만져보니까 으스러져서 떨어지는데 야, 저거는 상품이 아니다. 저건 진짜 쓰레기다.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베트남 내부에서도 네, 안 사가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은 난 승진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협박을 하는 게요.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다. 물리비를 안 주고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러대. 나는 물건 난 보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했어 그쪽에서. 그런데도 참 얘한테 얘기를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아니 물건을 보내다 놓고 나서 그러면 뒷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사장 이름이 뭐예요? 사장이 나이가 몇 살이요? 소비가
빡치기보다 사장님 그렇게 욕을 하지 마시고. 나한테 내 악기를 막으면 쟤는 죽어요 나한테. 니는 진짜 문바다에 딱 걸리기였어. 공 씨가 국내 곳곳에 쌓아놓은 폐기물 만여 톤. 그중에 당진항에 쌓아놓은 폐기물을 환경부가 현장 조사한 결과 수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별되지 않은 잔재 폐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플라스틱인가? 이런 플라스틱, 폐합성 수질이 모든 유를 짬뽕으로 다 가지고 왔는 거를 기름으로 만들어요. 벙커 A라는 기름이 나오고 제 차에도 넣어 다니면서 난 2년을 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사진 속 기름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가면 잔재 폐기물로 유화 사업을 한다는 것. 실제 국내 한 연구팀은 다양한 폐기물을 이용해 기름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정부 보조금 없이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수지 타산이 잘 안 나옵니다. 큰 수익이 안 나니까 정부에 받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제는 무조건 다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하시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유화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깨끗하게 선별된 비닐류로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소위 잔재 폐기물로는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슬러지가 많이 나고 수질을 맞추기가 좀 힘들겠죠.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미 베트남에서 폐기물 수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을 설득시켜가지고 해도 좋다. 그래서 사업 허가를 받았어요. 땅을 이제 12,000평을 들어가놨어요. 공장을 해도 좋다고. 공장 받고 땅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땅을 그 친구들이 함부로 주질 않는데. 그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베트남에서 받았다는 사업 허가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해당 허가서의 검증을 맡겼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Nó không có mã ngành liên quan đến nhập khẩu phế liệu. Cái thứ hai, trường hợp thứ hai nếu có thì cái giấy này cũng không thể nhập được. Và hiện nay thì cái vấn đề là nhà nước người ta không còn cấp phép cho các cái ngành nghề kinh doanh có điều kiện là nhập khẩu phế liệu. 2년 전 공 씨는 이곳 광양항에서 폐기물을 실은 45개 컨테이너를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컨테이너 1개가 아직 광양항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은 강병원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해당 컨테이너의 내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는 관세청, 환경청, 광양시 관계자들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검은색 덩어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농촌에서 흔히 쓰는 검은색 차광막이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뭐라 그럴까 인삼박 같은데 막 덮는 그런 검은색 차양 같은데 이게 수출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어때요? 아니 이물질 말고 그냥 그 대상 자체로 수출 대상은 되는 거죠? 네, 대상은 돼요. 수출 대상은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수출하는데 문제는 없다? 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세척이나 분쇄 과정이 없고 이물질까지 있는데도 수출이 가능하다? 실제 해외로 재활용품을 수출하는 업체 측에 컨테이너 내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봤을 땐 쓰레기로밖에 안 보여요.
완전 쓰레기다. 네. 이건 장기간 야적이 돼 있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출이 나가는 게. 이거 업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프레쉬를 한번 줘보세요. 한번 올라오시고. 저 안쪽은 뭘까 저거? 저 안쪽은 뭔가 좀 이상스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번 보세요. 저 안쪽에 한 절반 정도는 좀 이것과는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가려져 있던 컨테이너 안쪽에 차광막과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을 비추자 안쪽에 온갖 종류의 폐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출용 폐기물은 단일품으로 선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게 안에 있는 것도 합성 수지는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합성 수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그래요? 뒤에 이제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잔재물 성격에 섞인 것.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자기 사업장에 나온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일단 먼저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이제 어차피 보내면서 같이 집어넣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게 재활용 목적인 거냐, 뭐 이런 걸 좀 따져서 해야 될 텐데, 그럼 환경청 입장에서는 그냥 덮는 게 편한 거죠. 당시 환경청 관계자는 왜 수출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걸까? 현장에 있던 담당자에게 컨테이너 안쪽 폐기물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 하신 부분을 보면은 이게 폐합성 수지 종류는 맞는 것 같은데. 선별이 잘 된 겁니까? 폐합성 수지? 이거는 소각을 해야 되는 상태 아닌가요? 지금도 보기에는 일단은 폐합성 수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부 구간에 좀 덩어리지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검토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을 때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이런 불법 폐기물 수출에 관해서 뭔가 제대로 된 협력들이 안 되고 있구나. 결국은 불법 폐기물을 수출하는 범죄자들 아닙니까? 이 범죄자들의 농간에 부실한 행정이 함께 그 맞장구를 쳐줘서 마치 우리나라가 불법 폐기물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나라인 것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 씨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가도 난 안 친다고 했어요. 얘는 영웅이라 수술 역군이라고 얘기 해놔놓고 내 수사도 안 해주노.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 건에 대한 수출했는 건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얘기가 제가 반문이에요. 왜 그럼 끝까지 가잖아. 누가 이기는데? 필리핀 민다나우 섬. 제주도산 쓰레기를 뺀 나머지 폐기물은 3톤 크기의 수출용 대형 자루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인 톤백이라기보다는 이 화물을 진행하기 위한 특수 제작된 톤백으로 보셔야 돼요. 필리핀 수출에 사용했던 3톤짜리 대형 자루를 우리는 뜻밖의 곳에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 왕길동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누군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인천 서구의 폐기물 자루는 분명 필리핀에 보낸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제2재활용업체. 지자체 등에서 폐기물을 받아 선별 가공하는 꽤 큰 규모의 업체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쌓인 폐기물 중 일부가 바로 이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총 거래량을 뭐 따져보면 이 정도 되나요? 총 거래량은 10,000톤 정도입니다. 10,000톤이요? 그럼 민다나오로 몇 월 달 정도에 나간 건가요? 나가지 못했어요. 안 나갔다는 네. 사실과 달랐습니다. 배출 폐기물 10,000톤 중 3,000여 톤이 필리핀에 수출됐습니다. 나머지 7,000여 톤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어디로 빠진 거예요? 어떤 이거는 어디로 운반이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7,000톤이랑 치웠잖아요. 치웠어요. 치웠잖아요. 이거 어디가 있어요 지금? 뭐 주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세요? 진짜 모릅니다. 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잠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메라가 켜진 상태라는 사실을 잊었는지 그의 진심이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희 다 알고 왔어요. 다 알고 왔어요. 아니 모른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계속 학교가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한다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소각했어야 할 7,000여 톤의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추적했습니다. 평택항 나가기 전에 쌓인 게 있잖아요. 창고에 민원이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지하철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장이 그때 만났을 때 얘기한 게 자기가 다 치웠다. 자기가 또 치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 중 경기도 화성의 K 재활용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톤당 9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소각 매립이 아닌 인천 서구 지역에 무단 투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K업체 측은 베트남 수출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갖다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가서 상태 보시면은 그림보다 더 안 좋으세요. 그 상태로 절대 못 가세요. 이 상태로 당연히 재활용 공정을 안 거치고 성상도 안 좋기 때문에 수출 불가합니다 해갖고 반려를 해드린 게 우선은 다고요. 안성과 인천항에 차례로 쌓아둔 폐기물이 단속에 걸리자 인천 서구 도심으로 모두 옮긴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너무 들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 폭탄이에요, 폭탄.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이거 폭탄이라니까요. 우리는 제2업체가 배출한 폐기물 10,000여 톤의 흐름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 결과 올바로에 기록된 거래량은 10,000여 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양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약 5,700톤인가 올바로에 돼 있더라고요. 톤 중에 5,700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양을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렸다고. 실제 배출한 10,000여 톤의 폐기물 가운데 올바로 시스템에 기록된 건 약 5,700톤. 나머지 약 4,300톤이 무자료로 거래된 것입니다. 저희가 다 여기는 다 뺀 걸로 알고 있었고요. 아니에요. 무자료 거래는 배출자와 처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처리자인 경기도 화성의 K업체에게 사실을 물었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이야기했어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4,000톤이 증발했네. 처리자인 K업체의 허용 보관량은 겨우 124톤. 무려 60배가 넘는 양을 인천 서구에 쌓았습니다. 폐기물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건 폐기물 실명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어떤 또 통계도 갖고 정책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무시해버리면 엉망이죠. 근데 무시해도 이 당국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는 엉망인데 환경부는 매년 재활용률이 높다는 믿을 수 없는 수치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활용률이 공식적으로는 한 85%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그보다 좀 낮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무자료라는 게 사실은 그 방치된 폐기물, 불법 투기된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치워나가는 게 이제 급선무고요. 폐기물 관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실험은 처리업체로 바로 가야지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책 제도 관리하고 치우고 뭐 이런 건데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제도는 그러면 잘. 그러니까 이제 정책 제도 문제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제도적으로 무슨 방안을 만든다든지. 빨간 경고등이 켜진 폐기물 관리. 과연 출구는 어디일까요?